후쿠시마에 강력한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1시간 노출되면 사망. 근데 윤석열은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노출된 게 아니라 없다.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이런 말 했죠. 네. 직접 가서 들여보내보면 좋겠어요. 1시간 버틸 수 있는지. 그러면 윤석열을 보냅시다. 우리 돈 모아서 저희가 보내드립시다. 예. 지금 이제 요 부분이 너무 러프하게 나와갖고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 지금 일단 근처에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접근을 못하는 지역이 이 원자로에 가까이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원자로에서는 140 이상의 누적 원자로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이 나와야 핵연료가 쏟아졌잖아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기계도 못 가요. 왜냐하면 로봇가 가도 이 방사선 때문에 다 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접근을 못 하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거는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 기존의 원자로를 덮어놨던 판넬과 같은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걸 덮어놨으니까 방사능 유증기나 뭐 이게 안 새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덮어놓은 상황에서도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할 만큼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계속 위험한 방사능들이 노출되고 있고 이거를 1시간만 그 자리에서 뭐 검측을 하든 계측을 하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앞으로 폐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밑에 부분에 접근을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무언 방사선인데 핵종을 일본 정부가 안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늘 문제를 놓고 제안을 하는 게 제가 이건 음모론이 실제 있는 음모론인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쓰여진 핵 연료가 정상적인 우라늄 연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라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프로토늄 그러니까 폐원자로를 재강화한 프로토늄이나 네. 다른 형태의 방사성 원소를 섞어가지고 미국의 GM하고 웨스팅하우스 그쪽 기술하고 같이 일종의 그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연료를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쪽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래서 지금 그 원료가 쓰여졌던 게 3호기, 4호기였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왜냐면 그거는 스스로도 밝혔어요. 왜냐면 이건 일본 정부 발표에 그쪽에선 새로운 연료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호기, 2호기에도 이게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폭발하고 있고 배출되는 핵종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가 터져갖고 뭐가 새 나오는구나 확인이 되는데 원래 우라늄만 썼으면 안 나올 기체가 그 안에 분명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IAEA에 현지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접근도 못하고 그 핵종에 대한 조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계속 방출되고 있는 방사선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종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폐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나마 덮고 있는 걸로 또 나왔네.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일단 지진계를 비롯한 각종 관측기계들이 하나도 성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잖아요. 네. 냉각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염수가 오염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는 오염수들을 저장하는 과정 중에 필터를 써요. 네. 그래서 이 필터가 대형 필터가 26개가 들어가는데 2년 전부터 이 필터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야. 26개 중에 25개가.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은 알았다는 거야.
근데 상부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해. 왜냐면 필터가 깨져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필터링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상부에서 알아도 보고하지 마. 라고 일부러 묵인을 했거나 어차피 계속 필터링해서 이거를 치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치울 수 있는 오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가 없어라고 하는 걸 자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말로 이 필터링을 거쳐서 삼중수소를 빼고 전부 다 필터링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못 믿을 뿐더러 못 믿겠네. 이걸 갖고 희석해서 바다에다가 내뿜으면 해결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자, 그걸 없앴다고 치자고. 신규로 생겨나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오염수를 어떻게 줄일 건데 지금에 있는 폐로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 라는 데 대해서는 ARI도 미국도 일본도 도쿄전력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철수 보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뚜껑 깊이 7cm의 구멍 2개를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4cm 부근에서 시간당 1.20W거든요. 근데 안쪽 오염원의 방사선량이 시간당 10W 정도일 거라 추정을 했는데 이게 1시간 노출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선량이다. 그러니까 다시 뚜껑을 닫아 있는데도 1.2 안에는 10 그리고 이상. 밑바닥에 그러니까 원자로가 쏟아져 내려와 있는 밑바닥은 최소한 140에서 1400 사이 어떻게 될지 라고 모르겠네. 짐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새 나오지 않게 뚜껑을 닫았다고 하는데 계속 증기가 새 나와가지고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도쿄나 인근 산간 지역에 비만 오면 오염을 높이고 있는 거고 계속 물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거 오염수로 계속 생산되는 건데 도대체 이 안에서 얼마만큼 무슨 종류가 얼마나 오염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줘봐봐. 이제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그래야 뭐 오염수나 대한 거를 처리할 거 아니야? 라고 들고 나갔더니 그 3년 동안을 거기서 근무했던 ARI 직원이 나도 조사해 본 적이 없어. IAEA 직원이 나도 조사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폐로 처리를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는 차원에서 빨리 물부터라도 우선 좀 버립시다. 물부터가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아우, 그건 아주 최악이다. 거야, 진짜.